예, 오늘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비대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윤우덕 의원은 구제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윤우덕 의원은 구제가 되고 정청래 이해찬 의원은 이의 신청해서 구제가 안 된 그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를 했고 또 이제 당이 별도로 구제기관인 재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재심위원회에서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윤우덕 의원은 당초에 이렇게 공천 배제했던 원인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배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잘못 전달이 됐다든지 그리고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더라도 당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도 되고 내용도 나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 후에 드러난 것이죠. 새로운 사실이 여건 변화가 생긴 것이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예. 어떤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진정한 뜻이 아니었다 하는 내용 그리고 그때 이제 자녀 문제로 얘기했던 것이 잘못 과장되고 왜곡됐다 하는 그런 게 재심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것 과정에서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청래 이해찬 의원은 그러면 이제 구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다. 그죠? 정청래 의원은 이제 구제를 못 받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이해찬 의원은 탈당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은 공천관리위원회나 비대위가 이 전통적 지지층의 이해와 협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절실한 것은 중도층이랄지 합리적 보수 무당층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실은 이해찬 총리, 정청래 의원 이런 공천 배제된 분들께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죄송하지요. 예. 더구나 이해찬 의원은 그분이 3선 이상 하위 50%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도덕적으로 문제된 일도 없는데 지도부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제 우리 김종인 대표가 가능클럽에 초청 토론회를 나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의 경쟁력도 중요하고 그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어떤 사람이 선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일반적으로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이제 고심이 작용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정무적 판단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의원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기준도 없다. 독재가 진행 중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또 당 대표로서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은 것이 민심인데 이런 민심을 반영한 결정을 어떻게 파리 목숨이니 독재로 비유한 것은 저는 그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체성 없이 현역 의원 숫자만 늘리기에 급급해야 하는 안철수 대표 시각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독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우리 공천 배제는 무슨 당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지도부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독재로 표현한 것도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2014년 3월 달에 당시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두 분이 뛰쳐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그렇게 그분들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것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충격적 처방을 내린 것인데 원인의 일을 어찌 보면 분열을 야기한 안철수 대표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연대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야권 연대요?
우리 김종인 대표가 그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야권의 장형으로서 예.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도 느끼면서 예. 통합이나 연대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은커녕 연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당 차원의 연대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각 지역별로 공천이 끝나게 되면 야당 후보들 간에 우열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별로 후보자들이 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 차원에 있어서의 연대는 이제 뭐 가능하지도 않고 정의당하고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김종인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하고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연대나 선거 연대는 바람직하지도 예.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어렵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후보자들 간에 알겠습니다. 어부지리 주지 않게 한 그런 연대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당 차원의 연대는 없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이용섭 비대위원과 얘기 나눴고요.